안녕하십니까. 예비 고3 수험생 여러분. 광능한샘 수학과 홍창호 선생님입니다. 12월 달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윈터가 개강을 할 텐데요. 윈터에서 수학 과목에 관련된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요거를 간단히 좀 보여드릴 텐데요. 2021학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사관시험에서 수학만 유일하게 과목이 변동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는 좀 바뀌어요. 현존 지금 고3들이 봤던, 여러분들의 1년 선배들이 봤던 시험하고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은 바뀌어서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출제 범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출제 범위가 예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는 지금 경찰대 같은 경우는 수능 나형 시험 범위, 기존 시험 범위를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관학교 문과, 이과도 인문 같은 경우는 수능 나형 범위, 자연은 수능 가형 범위라고 제가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관학교가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입학처에 문의를 해봤더니, 올해 지금 생도들을 뽑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지금 사관 생도들을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면접 다 끝났고, 이제 뭐 학생들 서류 다 받아가지고 이제 총점 매기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선발 발표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아직 내년에 과목을 못 정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수험생들이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내년에 수능하고 시험 범위가 동일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는 그렇게 해요. 입학처에서. 근데 올해 이제 11월 달에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 사관학교의 입학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고요. 경찰대 같은 경우는 그냥 경찰대 별도니까 경찰대 내에서 회의를 해서 과목을 정할 텐데, 수능하고 똑같이 될 가능성이 더 높으니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윈터 때 우선은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이고, 혹시나 중간에 바뀌거나 그런 정보들을 제가 입학처에 전화해서 물어봐서 알게 되면 저희의 커리큘럼이 좀 바뀌게 될 거예요. 그거는 좀 참고해 두도록 하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봐서 아실 거예요. 수능하고 사관시험 같은 경우는 포맷이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사관학교부터 보시면 30문제 21개의 객관식과 9개의 주관식이 주어져 있고요. 100점 만점에 100분이에요. 그래서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도 수능과 똑같은 포맷을 가져가죠. 근데 경찰대는 좀 달라요. 경찰대는 시간도 80분이고요. 문항수도 25문제예요. 그리고 2점짜리 문항 이런 건 없고요. 3점짜리 문항 5개, 4점짜리 문항 15개, 5점짜리 문항 5개, 이렇게 총 2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경찰대 시험이 우선은 훨씬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훨씬 더 원론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우선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사관학교 시험은 수능과 같은 포맷과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관학교 시험은 언제 있죠? 경찰대랑 7월 말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하고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예 공부법이 좀 달라야 돼요. 출발도 달라야 되고 템포도 훨씬 더 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관학교랑 경찰대 같은 경우는 근데 베이스는 수능이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이게 뭘까요? 왜 그러겠어? 사관학교랑 경찰대의 시험도 평가원에서 위탁받아서 출제를 해요. 그리고 각각의 학교에 이제 교수님들이 검토를 하긴 하지만 문제를 만드는 기반, 위탁은 다 평가원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원에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수능 베이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건 7월 말까지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거를 못 지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재수생 또는 또 다른 경쟁자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왜? 6월 평가원은 시험 범위가 중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학이 전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6월 평가 끝나고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사관 시험을 보는데 사관 시험과 경찰대 시험은 전 범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관련된 것들을 좀 반드시 명심해 두시고, 이제 저희는 윈터 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커리큘럼을 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 텐데요. 뭐 굉장히 심플하죠? 요거는 내용은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교과과정을 어떻게 공부하냐,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교과과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선행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반을 총 4개 반에서 실전반 2개 반, 개념반 2개 반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문이과 공통으로 이제 짤 거고요. 반을 문이과 공통으로 짤 거고, 그리고 이제 미적하고 수투를 할 때는 문이과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행 여부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 실전반이 더 좋은 반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은 나한테 맞는 수업을 듣는 게 최고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럼 실전반은 어떤 반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지금 예비 고2 학생들은 수1은 기본적으로 1학기 때 다 끝났을 거고요. 그렇죠? 지금 수투가 시험 범위인 학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1하고 수투는 기본적으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 2개는. 알겠나요? 근데 뭐가 문제냐? 확률 통계를 2학년 때 1년 과정 또는 2학년 지금 2학기 때 한 학기 과정에서 수투랑 확통을 같이 나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과 과정상 수투만 나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적, 이과들은 미적, 확통을 나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에 따라서,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또는 개인적으로 공부한 양에 따라서 나눠질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눠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확률 통계를 얼만큼 했느냐가 우선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통을 한 친구들과 그 다음에 확통을 하지 않은 친구들로 우선은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미적도 마찬가지예요. 수투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학시험을 보고 나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학년 때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의 그 등급을 가지고 저희가 반을 배정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선은 확통일 선행이 되어 있냐, 선행이 되어 있지 않냐, 이게 우선은 기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반에 대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실전반은 우선은 한번 다룬 학생들이 주로 있는 반일 거라서 개념을 아주 많이 설명하진 않지만 핵심 개념 위주로 설명을 반드시 한번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 개념 위주로 한번 돌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고난도 문제죠. 이 고난도 문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고난도 문제들은 다 사관학교, 경찰대의 기출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교재를 만들 테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반은 아직 선행이 좀 덜 돼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는 반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이 조금 더 충실하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전반은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개념 설명이 30에서 한 40%,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풀이가 뭐 60에서 70% 이렇게 수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개념반은 개념 설명이 50%를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출 경향을 파악해서 기출 문제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라고 해서 적용시키는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과 기출이 약 50 정도의 비율로 들어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개념만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들 어떠한 심한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에 충실한 것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실전반, 개념반 모두 주당 수학이 13시간이에요. 최소. 주당 13시간이거든요. 이게 13티씩 들어가요. 둘 다.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 이제 뭐 보충, 특강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13시간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당 3시간씩 한 번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7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32일간에 압축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를 거고 양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어마어마한 양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배우고 나면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32일 동안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복습하고 다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습 시간도 충분히 저희들이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서 시간표가 조금씩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수학 시간을 여러분들을 만드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걸 좀 반드시 명심해 두시고, 저희가 윈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의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저희도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윈터 들어오기 전까지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수업에 잘 발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선행이 중요한가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선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행보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복습하고 들어오는 게 훨씬 더 효율이 크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뭐 저는 학교에서 확통을 전혀 안 했는데요. 확통하고 와야 되나요? 아니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럴 바에는 수원하고 수투를 한 번 더 여러분들 복습하고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윈터 때 뵙도록 하시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기말고사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지금 중간고사 보고 있는 학교도 있을 텐데 내신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니까 내신 대비하시고 겨울방학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